네. 그래서 저는 오늘 그 시스템 리뷰랑 메타 애널리시스를 오토메이션 하는 방법들이 어떤 게 있는지, 그리고 뭐 그거를 얘기했던 논문들 중에 하나를 가지고 왔습니다. 꽤 최근에 나온 논문이었고, 이제 그 메타 연구 뭐 어떤 컨셉인지 다들 많이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, 이제 또 직접 안 하다 보면은 그 과정 자체가 좀 헷갈릴 수는 있기 때문에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, 이제 이미 나와 있는 논문들을 모아가지고 그 데이터를 추출을 한 다음에 이제 정성적인 리뷰를 하는 것이 시스테마틱 리뷰고, 정량적인 리뷰를 해가지고 이제 풀드 accuracy나 아니면 풀드 AUC, 또는 좀 더 고전적이게는 풀드 odd ratio나 아니면 risk ratio, 이런 것들을 구하는 게 메타 분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그래서 뭐 이런 과정으로 이루어집니다. 일단 펀메드 같은 데에다가 저희가 좀 정해놓은 프로토콜에 따라서 리터처 설치를 해서, 그래서 뭐 한 4천 개 정도 후보를 이렇게 추린 다음에 타이틀이랑 앱스트랙트만 보고 스크리닝을 합니다. 이 연구에 진짜로 적합한지, 아니면 이제 키워드만 들어 있어가지고 이게 들어갔는지. 그래서 이걸 하게 되면은 수백 개 정도 남게 되고, 그 수백 개 정도 남은 거를 또 풀텍스트 스크리닝을 하고,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남은 논문들, 뭐 보통 20개 정도면 가장 이상적이라고 하는데, 이제 그 정도의 논문을 가지고 데이터 익스트랙션을 한 다음에 이제 그걸로부터 그 결과를 내는 게 메타 분석. 그리고 이 각각의 논문에 대해서 이제 리스크 오브 바이어스를 평가해가지고 이게 진짜로 얼마나 잘된 연구인지 평가를 하고, 그래서 좀 퀄리티가 높은 연구들끼리만 모아가지고 또 결과를 내보고, 이렇게 하는 것이 좀 시스테마틱 리뷰 앤 메타 애널리시스의 전반적인 과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딱 이 얘기를 제가 그때가 한 챗GPT 나왔을 때 정도였던 것 같아요. 제가 첫 메타 연구를 했을 때가 뭐 챗GPT 나오고 좀 써보고 그러고 한 몇 달 지났을 때였으니까. 근데 이걸 해보면서 들었던 생각은, 이제 굉장히 정해져 있는 구조를 따라가기 때문에 이거는 오토메이션이 가능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었고, 그때 제가 풀텍스트를 한 250개를 읽었었는데, 이걸 읽으면서 이거 챗GPT한테 좀 넣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어가지고, 그래서 이 오토메이션에 대한 생각을 좀 되게 예전부터 하긴 했었습니다. 그래서 실제로 이 툴들은 굉장히 옛날부터 있었던 툴이에요. 이제 뭐 LLM 시대 이전부터 뭐 2015, 2016년 이럴 때도 이제 라이안이라는 서비스는 있었었고, 코피던스나 라이안이라는 서비스가 좀 제일 흔하게 많이 사용이 되는데,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 시스템 리뷰를 좀 해주는 툴입니다. 그래가지고 예전 좀 과정만 서포트를 해줬다면, 최근은 이제 좀 스크리닝을 좀 더 그 랭귀지 모델을 이용해가지고 더 어시스트를 빨리 해주자. 그래서 이제 드는 시간을 좀 더 줄여보자라고 하는 게 이제 이 서비스들의 핵심이고, 사실 이건 저는 써보진 못했어요. 라이언엘 서비스는 공짜라서 아마 써보고 제가 다음 발표쯤에 이제 써봤는데 어떤지를 말씀을 해드릴 생각이고, 코비던스는 그 기관, 이제 좀 유료인데 기관이랑 계약이 돼 있어가지고 혹시 이제 그 연대도 되나 봤는데, 한국에는 이제 돼 있는 기관은 없더라고요. 미국에는 좀 굉장히 많은 기관들이랑 그 계약이 돼 있어가지고, 뭐 미국에 계신 분들은 또 이거 공짜로 사용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어쨌든 이런 뭐 스크리닝을 포함해가지고, 사실 앞에 있는 것들 스크리닝이랑 그 제가 알기로는 코피던스는 그 데이터 익스트랙션까지 다 도와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. 그래서 이런 오토메이션을 해볼 수 있겠다. 왜냐면 스탠다드라이즈 워크플로우가 있고, 그 다음에 데이터 애널리시스도 사실 저희가 뭘 해야 될지가 다 정해져 있어요. 레트로스펙티브라고 하면은 저희가 어떤 어떤 주제를 정하고, 그 다음에 데이터를 받고,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제 어떤 분석이 더 필요할지, 아니면 이걸 뭐 이렇게 볼까 저렇게 볼까 이런 것들을 좀 많이 고민을 하면서 바꾸는데, 메타 분석은 사실 하는 분석 자체는 좀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다. 거의 다 이제 바이어스를 평가하고, 또 풀드 애큐러시나 아니면 풀드 그 파라미터에 대한 결과를 내고, 그런 것들이 좀 대부분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좀 오토메이션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었고, 오히려 좀 여기서 사람의 의견이 필요한 거는, 우리가 세임 퀘스천을 보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좀 제가 경험하기에는 가장 사람의 판단이 필요한 것 같아요. 왜냐면 이거는 답이 있는 게 아니라 좀 사람의 취향을 탈 수 있는 거라서.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약이 하이퍼텐션 이런 부작용을 일으키는지를 보고 싶다라는 연구가 있다고 했을 때, 사실 그 하이퍼텐션 연구마다 되게 다르게 정의가 돼 있거든요. 뭐 140에 90으로 보는 데도 있지만, 뭐 그게 아니라 뭐 160 아니면 180까지 보는 데도 있고, 아니면은 어떤 약을 먹은 이후로 베이스라인에서 20이 상승했을 때, 이런 식으로 굉장히 좀 다양한 정의가 있는데, 이것들을 다 하나의 연구로 볼 것인지 아니면 각자 다 따로따로 볼 것인지, 이런 것들은 사실 사람 손을 타기 때문에 그런 거 제외하면은 거의 오토메이션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이었습니다. 약간 이런 생각을 가지고만 있었는데, 최근에 또 이제 리서치 어시스턴트 툴 얘기가 되게 핫했었죠. 그래서 딥 리서치도 나왔고, 또 김민수 선생님이 오픈 에비던스 아니었는데,
오픈 스콜라에 대한 발표를 하시면서 어, 이런 그 리서치 어시스트 툴이 나왔는데 사실 이걸 써보고 느낀 거는 아직도 저는 여기서 주는 레퍼런스에 막 그렇게까지 만족을 못 하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여기서 레퍼런스를 고르는 기준이 뭐 분명히 이제 내부적인 기준도 있겠지만 그때 파이프라인을 봤을 때는 좀 내가 했던 질문이랑 얼마나 연관이 되어 있는가 이런 걸 기준으로 평가를 하는 것 같은데 사실 근데 그거보다는 저희가 필요한 거는 이제 내가 던진 질문에 대해서 어떤 연구들이 좀 많이 나와 있고, 좀 그 중에 가장 잘 대표가 되는 연구가 뭔가,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한 거죠. 예를 들어서, 이게 BMJ 오픈에 나왔던 건데, 콜로렉탈 캔서, 잠시만, 제 주제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, 어쨌든 어떤 특정한 주제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연구가 있어요. 그래서 이제 맨 밑에 보면은 그 마른 목골 네, 마른 목골 이거가 보이는 거가 이제 총 결과고 보시면은 이제 리스크 레이시오가 1을 살짝 넘기고 이제 컨피던스 인터벌도 1을 넘기는 걸로 돼 있습니다. 그러면은 얘는 이제 그 리스크 레이시오가 1을 넘긴다라는 결론으로 볼 수가 있을 텐데 보시면은 반대쪽 방향에도 되게 많이 있어요. 이런 애들도 있고 그래서 사실 같은 방향에서도 엄청 많이 나가는 애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컨피던스 인터벌이 사실 그 풀드 리스크 레이시오를 포함을 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고 또 1을 넘긴 넘었는데 1을 컨피던스 인터벌로 포함하는 애들도 있어요. 그러면은 우리가 그 랭귀지 모델 에이전트한테 찾아와라라고 했을 때 사실 우리가 원하는 거는 여기 네 번째 정도 이런 데이터나 아니면은 뭐 밑에서 첫 번째, 두 번째 이런 데이터들을 사실 우리는 좀 개개인의 연구라고 하더라도 개별 연구라고 하더라도 찾아오길 바라는 건데 좀 이런 반대쪽에 있는 연구들이나 아니면 좀 이를 포함한 연구들을 가져와 가지고 이런 결과가 있다라고 설명을 해버리면은 사실 그거는 또 되게 정확한 전달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죠. 물론 이제 메타연구가 있으면 메타연구를 가져오는 게 가장 좋겠지만 뭐 그렇지가 않다고 하면 좀 가장 대표되는 결과를 가져야 될 텐데 그게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럼 결국 제일 좋은 걸 찾아오려면은 이런 그 시스테마틱 리뷰에 적인 어프로치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. 그래서 여기서도 이런 거를 이게 오토메이션 되어 있다면 좀 더 써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. 그리고 사실 또 이제 더 얘기를 해볼 거는 이제 이제 AI 시대가 되면서 리얼월드 에비던스가 점점 중요해지고 있고 또 이제 클리니컬 디시전 서포트 시스템도 좀 더 이제 퍼스널라이즈돼서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이런 것들이 사실 다 기관 기반으로 돌아가고 있어요. 사실 요즘은 그 AI 모델을 넣으면 이제 밸리데이션이 에픽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되는 걸로 되어 있지만 이거가 이제 어쨌든 기관 한정이기도 하고 또 다른 기관의 데이터를 우리가 가져온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이제 컨피덴셜리티 문제도 있겠지만 그거를 그냥 단순히 숫자로 더하게 되면은 이제 우리 병원이랑 옆에 병원이랑 그 데이터 분포가 다른데 이거를 이렇게 단순히 숫자로 합쳐버리면은 안 되게 돼요. 그래서 여기서 합칠 때도 이제 메타연구적인 방법을 사용을 해야 되고 또 클리니컬 디시전 서포트 시스템 약간 우리가 그 랭귀지 모델 우리가 자연어로 질문을 던졌을 때 여기다가 대답을 찾아오는 시스템이라고 하면은 사실 메타 연구가 있으면 좋겠지만 없으면은 이제 어느 정도 오토메이션된 메타 연구 시스템이 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야 되는데 이제 그런 거를 할 때도 이제 다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 주제를 가져오게 됐습니다. 물론 이제 이거가 다 연구가 좀 많이 되어 있고 어, 이런 리얼 월드 에비던스를 하는 그 스타트업이나 아니면 디시전 서포트 시스템을 하시는 스타트업이나 아니면 아까 봤던 그 리서치 어시스턴트 시스템을 만드는 스타트업에서 다 이제 좀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다. 근데 아직 조금 뭐 만족스럽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뭐 한두 편 정도는 써볼 만하다라고 생각을 했었었고 그래서 뭐 여기에 그 시스템을 리뷰를 오토메이션 하는 거에 대한 시스템의 리뷰가 또 있어요. 그래서 이거를 봤는데 이거는 사실 뭐 엄청나게 자세하게 볼 건 아니긴 하고 주로 뭐 리터처 서치 쪽은 사실 결과가 되게 참담합니다. 안 좋은 결과가 많이 있고 근데 사실 이거는 어차피 룰 베이스에서도 좀 브로드하게 찾아오는 게 목적이니까 이거는 사실 크게 저는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abstract screening 같은 경우에는 연구가 굉장히 많이 돼 있어요. 근데 뭐 A시가 0.98이 나올 정도로 굉장히 좀 잘 나오는 게 있고 이제 이쪽은 사실 연구가 굉장히 또 되게 많이 돼 있기도 하고 뭐 다른 연구들 뭐 카타카 이런 걸 봐도 뭐 0.9에서 0.99가 이제 리콜도 되게 높은 수준이고 여기는 이제 센시티비티는 스페시피시티는 조금 낮게 나오긴 하는데 연구들을 보면은 사실 좋은 결과들을 가지고 있는 연구가 많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좀 어느 정도 많이 된 것 같고 그다음 풀 텍스트 스크리닝은 사실 연구 결과가 많진 않습니다. 많진 않은데 그래도 좀 애큐레시가 높고 이런 결과들이 있어가지고 이것도 막 반드시 다 됐다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겠지만 이것도 사실 저는 그 원래 이제 풀 텍스트가 읽기 귀찮아가지고 시작을 했었었는데 사실 그 제로샷으로 믹스트랄에다가 이제 체인 오브 샷으로만 줬는데 이거가 꽤 높은 결과를 가져와가지고
근데 여기도 사실 좀 해볼 만한 여지는 있는 것 같습니다. 뭐 챗GPT 같은 모델로 했을 때 뭐 제로사 COT로 하면은 뭐 accuracy가 좀 높긴 한데 또 제로 아예 제로샷으로 주면 좀 accuracy가 낮게 나오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여기도 좀 연구해 볼 여지는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데이터 익스트랙션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이제 여기 퓨샷으로도 되게 높은 애큐러시를 구할 수 있어요. 그리고 제가 가져온 논문도 사실 다른 모델들에 비해서 데이터 익스트랙션에서 좀 강점을 많이 나타냈고 이거 같은 경우는 퓨샷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논문 같은 경우에는 퓨샷이 아니라 그 파인 튜닝을 통해서 조금 더 이제 이런 스트럭처럴 데이터로 뽑아내는 것들을 잘 하게 됐어요. 그래서 사실 뭐 데이터 익스트랙션이나 이런 것들은 뭐 봐도 굉장히 이제 쉬운 태스크 같으니까 그런 것들은 좀 이제 대체를 많이 해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. 그러니까 이게 조금 더 로버스트하다는 증거들만 많이 나온다면은 이제 조금씩 이제 더 대체를 하는 방향으로 갈 것 같고 그 다음에 퀄리티 어세스먼트 그 리스크 오브 바이어스 평가하는 건데 이거 같은 경우는 사실 근데 잘 나온 모델이 없어요. 그래서 사실 연구도 많이 안 돼 있기도 하고 그냥 이런 식으로 비교하는 논문이 한 두 개 정도 있었는데 이것도 사실 우리가 로버스트 하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제가 생각하기엔 좀 제일 쉬운 태스크라고 생각했었었는데 생각과는 달리 조금 아직은 연구가 많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. 그래가지고 오늘 가져온 거는 이제 이런 뭐 이런 것들을 다 담은 파운데이션 모델이라고 본인들은 얘기를 하고 있고 뭐 여러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. 아까 말씀드렸던 그 리터처 설치부터 해가지고 데이터 익스트랙션까지 어느 정도 다 수행을 할 수 있는 파운데이션 모델을 가지고 왔는데 근데 사실 성능이 막그 소타랑 비교해서 좋은 거지 엄청나게 그 단독으로 봤을 때 이걸로 막 대체를 할 수 있겠다 이런 정도로 좋은 건 아니에요. 이제 2025년에 나온 거고 여기 PI이신 분이 제가 알기로는 네, 그 PI이신 분이 제가 알기로는 그 이런 리얼 월드 에비던스 쪽에서 스타트업을 또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. 그래가지고 약간 그런 그 이제 그런 계열에서 나온 연구가 아닌가 싶습니다. 그래서 여기서 그 리즈란 모델을 만들었는데 그 미스트럴 7B 그 이전에 제가 한번 발표했었던 그 믹스처 오브 에이전트 믹스처 오브 엑스퍼트 모델 중에 하나고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컴퓨테이션 파워를 좀 적게 쓰면서도 성능을 그 소타 모델들이랑 비슷하게 낼 수 있어가지고 그리고 이제 이거 파인 튜닝도 가능한 모델이라서 이제 이거를 사용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. 그래가지고 이걸로 리터처 서치랑 스크리닝, 데이터 익스트랙션까지 해주는 리즈라는 모델을 만들었고 원래 이전에 이 그룹에서 만들었던 모델이 조금 더 인간 손이 필요한 거였어요. 그리고 뭐 데이터 익스트랙션이 그렇게 막 잘 되지도 않았었고 한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풀 오토메이션을 타겟하고 만들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그래서 일단 여기서 첫 번째로 사용한 데이터베이스가 뭔지 좀 되게 궁금했었어요. 근데 보니까 펀메드에 있는 연구들이랑 그 RCT 연구들이 여기 클리니컬 트라이얼스.gov에 있는데 이제 이거 여기서 되게 특이했던 게 이 연구 같은 경우에는 그 RCT 데이터가 어쨌든 저희가 논문 형식으로 PDF 형식으로 되어 있고 거기서 사실 그 테이블로 제공하지 않는 데이터들도 많이 있습니다. 예를 들어서 이게 암이 그 각각의 그 트라이얼 아름들이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고 이런 것들은 사실 논문에서는 테이블로 제공하지 않는데 여기 클리니컬 트라이얼스 닷컴에서는 무조건 테이블로 제공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여기 있는 그 테이블 데이터를 그라운드 트루스로 하고 그다음에 논문 데이터를 이제 인풋으로 해가지고 예측하는 그런 모델을 여기서 만들었습니다. 그래서 이런 데이터셋을 사용을 했다는 것도 좀 특징적이었던 것 같고 그다음에 search query 그다음에 이제 좀 정확도에 대한 부분도 좀 초반 피겨부터 얘기를 했었었는데, 보시면 이게 좀 꽉 채우기 위해서 그 스케일을 좀 조정을 하긴 했습니다. 그래가지고 이제 스케일 끝에 있는 번호들이 어느 건지 좀 얼마 정도인지는 좀 감안을 해서 봐야 되는데, 사실 보시면 이제 GPT 계열들, 이 보라색 라인인데, GPT 계열들은 사실 엄청 정확도가 높거나 이러진 않아요. 그냥 그 여기서 나온 그 리드 모델에 비해서는 조금 그 애큐러시가 떨어지는 느낌이고 그리고 그 이전에 나왔던 뭐 하이쿠 이런 모델들도 이제 여기서 새로 개발한 모델에 비해서는 좀 애큐러시가 많이 떨어집니다. 그래서 그 여기 있는 각각의 하나하나씩의 암 같은 경우에는 그 ARM 디자인이나 아니면 스터디 캐릭터리스틱 어 이런 것도 이제 그 클리니컬 트라이얼스 가브에 테이블 데이터로 돼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도 예측을 해가지고 결국 이걸로부터 데이터를 익스트랙션을 한다라는 게 좀 이런 여러 가지 태스크들을 먼저 디파인 해놓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넘버로 된 데이터를 익스트랙션 한다라는 게 좀 포인트였었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텍스트나 넘버로 되어 있는 그 데이터 익스트랙션에 기존 모델들보다 훨씬 더 좀 강력하게 훨씬 더 이제 좀 정확하게 프레딕션을 할 수 있었다는 내용입니다. 어, 그래서 네, 근데 보시면은 사실 여기 뭐 search query generation이나 아니면 이런 것들은 사실 뭐 25%, 32%이 정도로 나오는 걸 보면은 아직도 그 리터러처 설치는 조금 가야 될 길은 먼 것 같아요. 근데
저는 사실 이거 자체는 그냥 그 다음에 스크리닝에서 걸으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엄청 중요한 태스크라고 생각을 하진 않습니다. 어, 네. 그래서 이제 이 중에서 좀 그래도 그 예를 들어서 스터디 일리지빌리티 프레딕션 같은 경우에는 83%가 나오는데 보시면 GPT 계열 모델도 다 비슷하고 미스트럴 7B 아예 튜닝 안 한 것도 거의 비슷한 정도의 성능이 나와요. 그래가지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여기서 파인 튜닝을 해가지고 또 학습을 열심히 시키긴 했지만 크게 이제 의미는 없는 것 같고 좀 랭귀지 모델들이 이 성능을 어느 정도 잘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이제 데이터 익스트랙션 같은 경우에는 그 미스트럴 그 보시면은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났었어요. 기존 모델들이랑. 그래서 이제 이걸 어떻게 했는지 보면은 그 베이스 모델을 미스트럴 7B로 해가지고 이제 이런 익스트랙션 태스크에 대해서 파인 튜닝을 진행을 했다라고 했습니다. 그래서 파인 튜닝 과정 자체는 뭐 사실 다른 파인 튜닝이랑 다 비슷하게 되어 있어가지고 그거를 크게 뭐 담지는 않았었고 그래서 이런 뭐 캐릭터리스틱 이렇게 나와 있는 것들을 그 테이블 데이터를 입력을 해가지고 암디단이나 이런 것도 그래서 이제 그 이거를 그 그라운드 트루스로 해가지고 학습을 시키면은 이제 LLM에서 이런 제이슨 형식으로 익스트랙션을 해줍니다. 그러면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프레딕션을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. 그래서 사실 논문에 대한 내용은 조금 짧아지긴 했는데 아까 그 시스테멀 리뷰를 봤을 때 퀄리티 어세스먼트나 그 리터처 서치 그리고 데이터 익스트랙션이나 아니면 풀텍스트 리뷰도 약간은 바틀넥의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약간 그런 쪽 모델들을 만들어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었고 이걸 만들면은 그 리서치 서포트 툴이나 아니면 리얼월드 에비던스 같은 것들을 조금 더 잘 볼 수 있다. 그래서 이게 확장 가능성이 좀 좋은 스터디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그 챗GPT 모델 기존 모델들이 사용해도 그 일리지빌리티 프레딕션은 좀 잘하는 것 같아가지고 이제 이거를 이용해가지고 좀 저번에 얘기가 나왔었던 그 믹스처 오브 에이전트를 이용해가지고 그 기존 챗GPT 모델들을 그 스터디 일리지빌리티 프레딕션을 사용을 하고 데이터 익스트랙션은 이런 파인 튜닝된 모델을 사용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좀 풀 오토메이션을 해보는 게 어떨까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. 네, 제 발표는 일단 여기까지고 혹시 질문 있으시면은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